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유럽 재봉쇄 위기입니다. 12월에 날아오를 코로나19 저평가 대장주 오늘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저평가 종목 총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알아보기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8,700명이고요. 우리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영상들 꼭 한 번씩 보시고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코로나19 관련된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11월 1일 위드 코로나가 발표난 다음부터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코로나19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일단은 저희 증시 방향성을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코스피가 좀 많이 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이 국내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증시가 며칠 흔들릴 수 있다. 증시가 며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개인 투자들이 느끼기에는 좀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흔들리더라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두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시가 좀 눌림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코로나19가 강하게 증가를 하면은 이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중단되거나 어느 정도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또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되거나 또 파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시작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기관 리밸런싱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기관들은 매수를 할 때 한 반에 뭐 어떤 종목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별로, 중형주별로, 소형주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그리고 자산별로, 주식, 채권, 뭐 금, 구리 할 거 없이 자산별로 분배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한쪽이 수익이 나면은 한쪽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5를 잃고 6을 벌었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1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안정적으로 잃고 벌고를 했을 때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자라는 게 기관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똑같습니다. 대형주의 10, 중형주의 10, 소형주의 10씩 찍어요. 근데 이번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계속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 이게 5까지 빠진 거예요. 10에서 5까지 빠졌고, 그 대신에 이제 중형주는 벌었죠. 10에서 13까지 벌었고 소형주는 10에서 15까지 벌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리밸런싱 하자라는 겁니다. 잃고 있는 거는 추가 매수를 하고 벌고 있는 거는 익절을 하자. 그래서 일단 소형주 먼저 익절을 합니다. 4 정도를 익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익절하냐면은 약 2 정도를 익절을 합니다. 그래서 4와 방금 말씀드린 2를 익절을 해서 총 얼마가 남죠? 6이 남죠. 그 6을 대형주에다가 추가 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비중이 똑같이 만들어주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이걸 반대로 대형주 15를 벌고 뭐 중형주는 그대로 13 벌고 소형주를 5를 벌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리밸런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거는 팔고, 그리고 손실 중인 거는 판 걸 가지고 비중을 더 태워서 비중을 일정하게 맞추는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걸 매년 연초에 진행을 합니다, 기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힘이 빠지는 이유는 이 리밸런싱 영향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밀리는 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뭐 엄청난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하락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던 코로나19 확진에 대해서 현실화가 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로나19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생각이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약 4,000명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제가 2,000명 돌파한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00명 돌파하고 4,000명까지 돌파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위드 코로나 발표를 하면서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건 예측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싱가포르, 모든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발표하고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왜? 시간 24시간 풀고 뭐 마스크 쓰지 마세요. 노마스크 선언하고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늘어난 거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과거에 나라들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천여 명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500명 후반까지 치솟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틀 전입니다. 11월 24일 4천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4,116명으로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의 숫자보다, 그러니까 그 전날 숫자보다 거의 1,000명씩 늘어나면서 3,000명, 4,000명 돌파하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 상황이 계속 엄정해질 경우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를 논의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시 4단계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약 70%를 넘어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은 113개만 남았다. 중환자 병상을 비롯한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력이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확진자가 4천 명까지 뚫었다. 물론 예측을 했지만 항상 예측한 것보다 느끼는 거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번 2021년 11월 26일 이후 바로 다음 주 월요일 29일 날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할까 말까도 고민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드 코로나를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새로운 대책을 발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 회복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빠꾸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위원회를 거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월요일에 대책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더 늘리겠는가 안 늘리겠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그겁니다. 뭐 식당을 가든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는 경우에는 백신을 안 맞았다, 2차 접종을 안 했다, 그럼 너는 오지 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신의 규모가 이제 12세 미만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국민의 79.4%, 약 80%가 2차 기본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64%가 돌파 감염에 해당이 된다. 절반 이상이 돌파 감염이고요. 60대 이상의 확진자 중 85%가 대부분이 돌파 감염입니다.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그 중에서도 40%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많은 고령층에는 사실상 이 추가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세, 17세 청소년의 접종도 당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주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기관 종사자 등등 이 부스터 샷을 4개월로 단축시켰고요. 일단 더 맞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다.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상승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병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병상 대기자가 현재 1,31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650명이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두 배로 뛰어버렸죠. 4일 이상 대기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상으로 넘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 4,000에서 300, 3,9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상 배정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약 1,300명이고요.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병상 대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을 때가 600명이었는데 벌써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1,410명이고 70세 이상 고령자는 약 484명, 고혈압, 당뇨 및 질환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는 826명이나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전국 병상 중에 약 72%가 가동 중이고 병상은 전체 병상의 695개 중에서 587개가 사용 중이라 거의 뭐 8, 90% 정도가 사용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야죠, 당연히. 대전과 세종은 중환자 병상이 3개, 충남은 5개, 전남은 7개만 남아 있고 경북은 3개 중환자 병상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남은 병상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병상 자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동률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아예 애초에 양이 많지도 않지만 가동률도 높다 보니까 지금 1,300명 정도 대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대한민국만 문제냐 항상 얘기 안 했죠.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문제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다른 나라 포함해서 대한민국까지 유독 확진자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위드 코로나 때문이냐? 위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플러스 영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거죠.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한 이유, 특히 대한민국에서도 왜 급증했는가라고 한다면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낮은 백신 접종률,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방역 수칙 완화, 이게 위드 코로나죠. 세 번째가 추운 날씨, 그리고 백신 효과 감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낮은 백신 접종률은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80% 넘기 때문에. 하지만 방역 수칙 완화 포함되죠. 추운 날씨 포함됩니다. 백신 효과 감퇴 포함되겠죠. 미리 맞은 사람들, 좀 빨리 맞은 사람들은 이미 지금 효과 감퇴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낮은 백신 접종률과 높은 감염률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고요, 이거는. 그래서 병실도 지금 유럽이 부족하다. 특히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에서 감염이 급증했는데 여기는 접종률이 낮은 국가다. 그러니까 뭐 확진이 낮다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감염증 폭증이 늘어났는데 여기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 한 67%, 60%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유독 심하다는 거예요. 유럽이 심한 이유는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벨기에도 지금 감염자가 늘고 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봉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거의 시위,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 한다면 지난 여름부터 한동안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대부분의 개인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실내에 머무르고 실내에 모이다 보니까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도 있고 방역 수칙 완화에 대한 영향도 크다라는 거죠. 특히 유럽이 많은 이유는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을 잘 안 나간다라는 부분이 있고 실내에만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은 곳을 가보면 대부분이 음식점이라든가 가게 안에 들어가 있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확진이 나기 더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나왔냐? 우리가 옛날에 뭐 베타, 델타 뭐 아니면은 뭐 감마 뭐 등등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번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등장했고요. 전 세계가 초긴장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보다 더 전염력이 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을 했다는 부분이고요.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코로나 변이인 누입니다. 누 바이러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하기 위해서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높은 상태고요. WHO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주의해야 할 변이 그리고 관심 변이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가 이제 원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 베타, 감마 변이가 우려 변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 변이가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 변이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발생을 했고 누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에 32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하고 있어 16개의 돌연 변이를 보유한 델타 변이보다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가 생기면 감염력이 높아지고 누변이 감염자는 현재 10명이다.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그래도 걸리면 위험하니까 지금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누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나타난 상태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신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방역 패스를 강화한다라는 거죠. 사실상 나는 몸이 좀 아파가지고요 백신을 안 맞을래요 하는 사람이 지금 20%인 거예요. 80%는 맞은 거고. 근데 그 20%는 사실상 몸이 아프면 안 맞을 수도 있지 하더라도 지금 심각하니 방역 패스를 강화해서 안 맞았으면 돌아다니지 마세요를 강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어, 쭉 방역 패스를 정부가 식당 카페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방역 패스 확대 방안을 얘기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성 진단 키트를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아니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하다. 취직 활동으로 감염 위험을 높은 식당, 카페에 대해서 접종 완료자만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접종을 완전히 2차까지 끝낸 사람이든가 아니면은 음성 분자진단 키트 이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도 4인에 한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일 심한 게 뭐냐면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백신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강력 권고. 무조건 맞으세요. 그래서 종식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안 맞으면 30, 40%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중증 환자가 국내 일구 발생 이후 처음으로 600명을 넘어섰고요. 유행이 확산하면서 학교 전면 등교까지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는 약 4천 명 근처고요. 사망자도 정말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소년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신규 확진자의 34%, 전체 위중증 환자의 85%가 고령층이고요. 19세 이하 같은 경우에도 약 17.8%로 적지 않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은 접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백신을 안 맞는 또는 맞게 안 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18살 방역 패스 도입, 식당 카페에서 방역 패스 도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사실상 아이들이 지금 위험하다. 아이들이 지금 리스크가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라던 정부가 이제는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맞으세요. 큰일 납니다. 맞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3 백신 접종 이후 예방 효과가 높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 아이들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전면 등교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더 지금 이 교육에 대해서 뭐 오픈할 게 없거든요. 여기서 뭐냐? 잘못하면 조금만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에 정말 이 확진이 너무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인공호흡 관련주입니다. 그게 이제 메가이 CS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가 메디아나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바닥에서 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메가이 CS 상한가를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인공호흡 관련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당연히 진단키트 관련주고요. 진단키트 대장주는 시젠입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휴마시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적어 놓으세요.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고 랩지노믹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젠이 바닥에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왔지만 그래도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S3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죠. 랩지노믹스도 상한가를 달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음압병실 관련주입니다. 근데 음압병실이 몇 개 있긴 한데 한 개만 얘기할게요. GH 신소재라는 음압병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넘어갈 게 뭐냐면은 원격 의료입니다.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나오지 말고 집에다가 이제 이 코로나19 치료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고 원격 의료 진료를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가 있고요. 비트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정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좀 추세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입니다. 지금 전면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지금보다 악재는 없어요. 여기서 조금만 비대면을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는데 IBM넷, 메가임디, 아이스크림, 에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드렸던 거를 총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지 한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분명 가졌을 거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판지 관련주입니다. 골판지 관련주는 솔직히 말해서 연말 특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림 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봤을 겁니다. 대형 포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좀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인 흐름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이제 금방 바꿀 수 있는 재택근무다. 재택근무는 ECS가 대장주고 그 다음에 알서포트가 좀 2등주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들 전부 다 아시겠지만 화상회의라든가 아니면 원격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부분의 종목을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적어 놓으시고요. 아마 이게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다음 주까지 해서 약 확진자가 5천 명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계속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나는 이렇게 코로나19 관련주 정리해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나눠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이슈가 되거나 장 시작 전에 기대가 되는 뭐 뉴스, 그다음에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많이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 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앱스토어라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서 여러분들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아이폰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여기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꼭꼭꼭꼭 터치를 하시고요. 터치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죠? 이게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뭐 급등이 예상되거나 좀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고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주를 올려드려요. 11월 26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놨었죠. 근데 11월 29일 추천주도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익 났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니아를 드렸고 약 4% 이상이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최근 뭐 수익이라든가 승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더라. SNS 텍 같은 경우에도 6% 이상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전 추천주를 본다 하더라도 뭐 SKC 6%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 뒤에 YJ 게임즈 10% 이상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11월 26일 종목도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종목도 무료거든요. 무료니까 꼭 올라오면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 어플에 무료로 11월 29일 종목입니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들어와서 무료로 주말 동안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10월 같은 경우에도 승률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10월 승률이고요. 80%, 뭐 그래서 15%, 23%, 52%, 29% 등등 수익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극비 분석에서는 시황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뭐 국내 이슈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는 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고, 연구소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랑 용어 정리,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매일매일 테마주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매일매일 테마주 올라오죠. 용어 정리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